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3월 21일 토요일 오후, 토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마침 안 그래도 제가 예전에 박철원 의원을 모시고 있을 때 그때 함께 했던 박아무개라고 박 대표라고 지금 대구 지역에 살고 있고 고향은 청도죠. 박 대표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오랜만에 이런저런 안부를 물으면서 요즘 대구의 분위기가 어떠냐, 또 경북의 분위기가 어떠냐 라고 물었더니 결론은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평상시 저도 보면은 서울에서 있습니다만은 늘 대구 경북의 어떤 정치적 흐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간단치는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현지의 분위기는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보니까 대구시 선관위가 오늘 21일이죠. 오늘부터 27일까지 무소속 출마자 추천장을 오늘부터 이제 교부하고 본격적으로 무소속 준비를 해서 26, 27일 동안 출마 이제 후보 등록을 하라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대구 경북에서 가장 큰 문제랄까, 사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좀 긴장해야 되는 것은 바로 수성구 갑입니다. 수성갑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현역 김부겸 의원이 지금 5선에 도전하고 있고, 또 수성을의 주호영 의원이 수성갑으로 지역구로 옮겨서 또 각기 5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른 사람이고, 또 주호영 의원도 보면 장관을 지나고 그야말로 이번에 김부겸 의원을 꺾고 5선이 되면은 대선 주자가 됐던 국회의장이 됐던 도전할 만한 그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습니까? 8년 동안 수성구청장을 지내던 이진훈 씨가 미래통합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겁니다. 자, 8년 동안 수성구청장을 지냈기 때문에 그 조직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박 회장, 박 대표 이야기로는 자기가 보았을 때는 최소한 15에서 20%의 자기만의 단단한 어떤 지지 세력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준은 무소속 후보가 계속 출마를 갖다가 무소속 출마를 꺾지 않고 무소속을 고집하고 나온다면은 주호영 의원이 위태로울 수 있다 하는 것이 현재의 판단입니다. 실제 보면 이준은 전 수성구청장이 무소속으로 나오게 된 데는 이번에 대구 경북의 공천을 갖다가 대구 경북 사람들은 굉장히 분노하면서 심지어는 기원전 공천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잠시만 이에 다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좀 이번에 대구에 지금 수성갑에 이준우 씨뿐 아니라 북구갑의 정태욱 현 의원, 그다음에 달서갑의 곽대훈 현 의원이 무소속 출마, 그다음에 북구을에는 주성영 전 의원이 무소속 출마로 출사표를 던지게 되는 결정적 계기는 사실 홍준표 전 대표가 창녕을 거쳐서 저쪽 양산을 거쳐서 결국 황교안 대표, 다음에 김영호 공관위의 결정을 갖다가 막천이다 라고 맹비난하면서, 또 황교안 대표의 쫄보 정치다 라고 맹비난하면서 수성을에 이인선 전 경북 부지사에게 도전장을 던지는 이쪽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대구 전체, 최소한 제가 말씀드렸던 한 5군데, 4군데의 무소속 일종의 벨트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단순히 홍준표 전 대표의 문제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북 쪽에도 보면 이곳저곳에서 좀 무소속의 출마자가 속출할 듯합니다.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TK를 대표하는 두 언론이 있습니다. 물론 방송 TBC 빼고요. 그러니까 페이퍼로는 매일 영남, 영남 매일이, 서울로 이야기하면 조선동아, 동아조선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 통 못 보던 칼럼을 갖다 한번 쭉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매일신문에 뭐 3월 19일자, 그러니까 3월 19일이면은 목요일자군요. 목요일자에 게재된 데스크 칼럼 기원전 공천, 이건 이제 정욱진 정치부장이 쓴 건데, 요점은 짧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면, 지금 대구의 메이저 언론 두 언론이 현재 어떠한 심정으로 대구 경북의 민심을 갖다가 그야말로 대변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아시게 될 겁니다. 대구 경북이 무소속으로 술렁이고 있다.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거나 준비 중인 전현직 국회의원만 10명이 넘는다. 컷오프된 예비 후보자들도 무소속 연대를 통한 단일화 선언으로 뒤따르고 있다. TK에서 이렇게 무소속 출마 선언이 많은 적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번 공천은, 미래통합당 이번 TK 공천은 TK는 안중에도 없는 막천을 일삼는 4년 전 이한구 공관위보다 더 나쁜 결정을 마구잡이로 했다. 오죽하면, 여기 이제 기원전이 나와요. 이번 통합당의 총선 공천을 두고 기원전 공천이라 하겠나. 기원전은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전행만 있는 공천이 기원전 공천이랍니다.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전행만 있는 공천이라 하겠는가. 근데 그러면서 TK 쪽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무능한 리더십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황교안 대표는 1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역대 공천 중 가장 혁신적인 공천이었다고 밝히는 등 TK 민심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입장을 내놓았다. 심지어는 지금 대구 경북에서는 TK 식민지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경북의 한 의원은 TK 식민지론이 현 상황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 돈도 제일 많이 내고 인원 동원도 제일 많이 하고 표도 제일 많이 주었지만 항상 뒷전이고 대접은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역구 공천에서 홀대받고 비례대표 공천에서는 아예 무시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왜냐니까 이번에 처음에 그 미래한국당 공천 46명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TK 사람은 딱 한 명이었대요. 39번 한무경 전 한국여성경제인 협회장 39번. 뭐 당선과랑 아무 관계가 없죠. 지역구 공천에서 홀대받고 비례대표 공천에서는 아예 무시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쯤 되면 무기력하고 허약해진 수준이 아니라 TK 정치는 죽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광주, 전남 18곳 선거구 중 17곳, 그러니까 18개 중에서 17곳, 즉 94%에 해당되는 지역에 경선을 치른다. 통합당이 TK 25곳 중 13곳, 52%만을 경선 지역으로 정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호남이죠. 광주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 민주당도 광주 전남 알기를 우습게 봤고 오만했다. 어떤 비판이 나와도 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4년 전, 지난 2016년 총선이죠. 4년 전 민주당이 호남 민심에 된통 혼나본 경험이 있어서 민심에 반하는 일방통행식 내리꽂기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전남, 광주, 전북은 뺐네요. 광주, 전남 18곳 중 17곳에서 경선을 치러서 후보자를 갖다 선정했는데 반해서 대구 경북은 25곳 중 13곳만을 경선 지역으로 정했다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매일과 함께 쌍벽을 겨루는 영남일보죠. 영남일보는 보니까 이재훈 칼럼 저 편집국장까지 지나고 현재 좀 논설 실장으로 있는 이재훈 씨가 칼럼을 썼네요. 이거는 발행일이 오늘, 어제군요. 어제 금요일날 발행된 겁니다. 제목은 이재훈 칼럼 세 번의 분노가 만든 TK 판세. 굉장히 보면 이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이재훈 논설실장의 이 세 번의 분노가 만든 TK 판세를 보시면 대구 경북이 간단치 않겠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될 겁니다. 최근까지 TK의 21대 총선은 하나만 하였다.
조국 사태에 대한 분노를 전국적으로는 5%, TK에선 10% 안팎의 지지율 변동이 있었다. 조국 사태에 이어 코로나19가 덮쳤다. 보수 승리의 쐐기를 박는 듯 했다. 그런데 갑자기 남은 한 달 코로나 변수가 진보의 호재가 될 조짐마저 있다. 국민의 60%가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손뼉을 친다고 한다. TK 보수는 도무지 이해 불가능한 표정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TK 아시죠? 지금 대구 경북이 이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도 그야말로 저 공지영 등 좌파, 진보 좌파들에 의해서 조리돌림 당했던 것이 바로 대구 경북이라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사태와 그다음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대구 경북에서는 하나마나한 미래통합당이 100% 이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상치 않다. 20대 총선의 데자뷰처럼 세 번째 분노의 파도가 밀려온다. 통합당의 TK 막장 공천 때문이다. 막장 공천, 지지층의 분노, 보수의 분열, 무소속 러쉬, 선거구도 재편으로 이어지는 TK 선거판은 너무나 익숙하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지금 아마 저쪽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은 분란은 잠시 무난한 압승이라고 생각하는 듯하지만 오산이다. TK 유권자를 녹록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보수의 성지는커녕 선거판 모르모트 취급했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앞서 매일의 데스크 칼럼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줄 거 다 주고 헌신했는데 진짜 모르모트 취급당하고 저 지게작대기 취급당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TK의 싹은 더 크기 전에 빅카트 시킨다. 일종의 학대다. 오만과 무시의 횡포다. 서울 강남은 반발하자 공천 처리를 했다. 그런데 TK는 잠적고 있어라는 식이다. 낙천 후보보다 보수 지지층이 더 분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심판 전에 통합당부터 본때를 보여주자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민주당이 호남에서 그렇게 계속 해오다가 4년 전 분노한 호남 민심에 된통당했다. 대구 경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대구 경북의 TK의 대표적인 두 언론 영남매일, 매일영남이 지금 알려주는 대구 경북의 민심의 현 주소입니다. 네, 앞서도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가정하여 공천 무소속 바람이 불고 제가 그걸 경험을 해봤거든요. 96년 그때까지만 해도 YS의 신한국당이었습니다. 대구가 그 당시 13지역구 13개였습니다. 그때 보면 막강한 김윤환, 강재섭 등등이 신한국당의 맹장이었죠. TK의 맹장이었죠. 그때 대구 경북 뿔따구 내니까 대구 13개 지역 중에 자민련이 8석을 먹습니다. 무소속이 3석을 먹습니다. 집권당이던 막대기만 꼽아도 된다고 오만하고 자만했던 신한국당은 강재섭 의원과 저 달성의 김석원 의원 딱 두 사람만 붙습니다. 대구 경북 사람들 의외로 무섭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수성을 해서 살아오고 다음에 무소속 앞서 말씀드린 정태호, 곽대훈, 주성영을 비롯한 이런 양반들이 살아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황교안 대표 요즘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은 뭔가 보면 큰 선에서 보면 큰 전쟁을 치르고 있지 못한 듯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동안 100% 믿었던 대구 경북이 흔들리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로 봐선 또 하나의 빨간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감사합니다.